안녕하세요. 랜드3 부동산 학개론 스페셜 특강의 김재인입니다. 우리가 이번 스페셜 특강에서 다룰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매년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24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페셜 특강도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출제 포인트 위주로 압축해서 20강에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스페셜 특강을 반복해서 보시고 절대 틀리지 않게 준비하신다면 부동산 학개론 70점 이상은 무난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20세에서 70세 어르신까지 이 강의를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쉽고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강의를 항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득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론 중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렛대 효과란 금융의 지렛대 효과다. 그래서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고가성을 띈다고 하죠. 이렇게 고가성을 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내 돈에 남의 돈을 빌려서 전체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내 돈, 남의 돈, 전체 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내 돈은 지분, 남의 돈은 저당, 전체 돈은 총투자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자론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투자자라고 하겠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투자액, 수익, 수익률 이 세 가지를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 돈에 남의 돈을 빌려서 전체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어떤 말이냐 하면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총 투자액 이렇게 수익도 마찬가지로 지분 수익, 저당 수익, 총 수익 수익률도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총 수익률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면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총 투자자 이렇게 셋이 있겠습니까? 총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 둘만 존재합니다. 지분 투자자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자. 저당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 즉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과 같이 지분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투자자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투자액, 수익,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한번 보시면 지분 투자액 4억, 저당 투자액 6억 더해서 총 투자액 10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투자액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산의 원리란 더하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니까 수익은 지분 수익 1억 4천, 저당 수익 6천 더해서 총 수익 2억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네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투자액은 돈이니까 더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럼 수익률은? 그럼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수익률은 율, 비율, 분수 문제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수익을 분자로 올리고 수익이 있으려면 항상 투자액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익에 상응하는 투자액으로 나누어주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지분 수익률 한번 구해보면 지분 수익이 1억 4천, 지분 투자액이 4억이니까 1억 4천을 4억으로 나누면 35%. 저당 수익률은 똑같이 구하면 6천을 6억으로 나누면 10%다. 그래서 35%, 10%를 더해서 45%가 되네요.
그럼 총 수익률은 정말로 45%일까? 한번 살펴보면 2억을 10억으로 나누니까 20%네요. 이 45%가 아니죠. 그래서 수익률은 가치가세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더하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 알고 저당 수익률 알 때 총 수익률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한번 내볼까요? 평균 한번 내보면 35% 10%를 2로 나누니까 22.5% 45%의 반이죠. 근데 20%가 아니네. 이렇게 구할 수도 없네. 이렇게 구하는 건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술평균은 지분과 저당이 1대1로 투자되었을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항상 투자론에서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으로 구합니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이 무엇이냐면 무게를 가해서 평균을 내주는 것. 어떤 무게냐면 투자액에 따른 무게입니다. 지분이 10억 중에 4억이고 저당이 10억 중에 6억이니까 이거 40%고 이건 60%네요. 그것에 따라서 평균을 내주면 35%에 40%, 10%에 60%를 가해서 평균을 내주면 20%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가중평균 수익률이니까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사이에 놓인다. 지분의 투자 비율이 올라가면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35%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분 수익률 바깥으로 나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중평균 수익률이니까. 마찬가지로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저당 비율이 높아지면. 그런데 저당 수익률에 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 수익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렛대 효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수익률 구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익률, 분수 문제죠. 비율, 비례, 지수, 계수 이런 문제들은 모두 분수 문제라고 했습니다.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이다. 수익률도 마찬가지. 분수 문제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수익을 분자로 올리고 수익이 있으려면 항상 투자액이 있어야겠죠. 수익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니까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주면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겠죠. 총 수익률도 마찬가지. 분수 문제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총 수익을 분자로 올리고 총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주면 총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지분 수익률도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지분 수익을 분자로 올리고 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주면 지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문제 부동산 가치가 10억 이때 저당은 6억이다. 저당 수익률인 이자율은 10% 투자 수익은 2억이라고 할 때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지분 수익률부터 구해볼까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에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지분 수익과 지분 투자액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총 수익은 2억이고 이자는 저당 6억에 이자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6억의 10%인 6천이다. 그래서 2억 마이너스 6천 하면 1억 4천이 된다. 그럼 이제 지분 투자액은 총 투자액에서 저당을 빼면 구할 수 있죠.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 10억이고 저당은 6억이니까 10억 마이너스 6억 하면 4억 된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1억 4천을 4억으로 나누어 주니까 35%. 그럼 총 수익률은 총 수익에서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죠. 총 수익은 2억이고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 10억이니까 2억 나누기 10억 하면 20%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총 수익률은 20%, 지분 수익률은 35%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 어떤 것이 더 구하기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총 수익률 구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꼭 집어서 지분 수익률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 또 지분 수익률을 구해야지만 꼭 풀리는 문제가 아닌 이상 총 수익률을 구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융의 지렛대 효과라고 했죠.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그럼 지렛대는 무엇입니까?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게 지렛대죠. 그럼 지렛대 효과란 작은 내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여기서 높은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겠습니까? 지분 수익률이겠죠? 항상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10억, 총 수익이 2억이라고 할 때 총 수익률은 20%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자율이 10%일 때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저당이 0입니다. 즉 금융이 0이죠. 그럼 저당의 수익률 이자는 0이겠죠? 그럼 지분 투자액은 10억, 지분 수익은 2억이 됩니다. 2억. 총 수익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면 2억 나누기 10억 하니까 20%가 되네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같겠다. 왜 그러냐면 저당, 금융이 없으니까 지렛대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금융을 늘려보면, 저당을 늘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저당을 0에서 6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저당 수익인 이자는 6억에 10%니까 6천만 원. 지분 투자액은 4억, 지분 수익은 2억에서 6천을 빼니까 1억 4천이 된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1억 4천 나누기 4억 하면 35%가 된다. 이렇듯 저당을 0에서 6억으로 늘리니까 지분 수익률도 20%에서 35%로 늘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즉 저당을 늘리니까, 금융을 늘리니까 지분 수익률도 늘어난다. 이 말이죠. 특히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늘었으니까 좋은 효과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렛대를 한번 더 늘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6억에서 9억으로 늘리면 지분 수익인 이자는 9억의 10%니까 9천만 원이 된다. 지분 투자액은 1억이 되고 지분 수익은 2억에서 9천을 빼니까 1억 1천만 원이 된다.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 1억 1천에 1억으로 나누어 주니까 110%나 된다. 110%나. 즉 저당을 9억으로 늘리니까 지분 수익률은 110%로 늘어난다. 이렇게 저당을 늘림으로써 지분 수익률을 늘리려고 하는 것. 이게 지렛대 효과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자율이 한번 2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20%일 때 한번 살펴보면 저당이 없을 때 지렛대 효과도 없다.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변함이 없고, 저당이 6억이면 이자율이 20%니까 6억의 20%인 저당 수익인 이자는 1억 2천, 지분 투자액은 4억 그대로고, 지분 수익은 2억에 1억 2천을 빼니까 8천만 원.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8천 나누기 4억 하면 20%. 변화가 없죠? 지분 수익률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돈의 수익률이 20%인데 남의 돈을 20%로 빌려왔으니까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얻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도 변함이 없이 20%가 된다. 그러면 지렛대를 한번 늘려보면, 9억으로 늘려보면 저당이 9억, 저당 수익인 이자는 20%니까 1억 8천, 지분 투자액은 1억이 되겠고, 지분 수익은 2억에 1억 8천을 빼니까 2천만 원, 지분 수익률은 2천 나누기 1억 하니까 20%. 지분 수익률은 변화가 없죠? 저당을 늘려서, 금융을 늘려서 지렛대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지분 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설명드렸듯이
전체 돈의 수익률이 20%인데 남의 돈을 20%로 빌려왔으니까 지렛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즉 정도 부도 아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저당 수익률, 이자율과 지분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은 총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수익률, 총 수익률과 이자율이 같으니까 나머지 하나 수익률도 같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 이제 한번 30%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 30%일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저당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변함이 없고, 그럼 저당을 6억으로 늘리면 저당 수익인 이자는 6억에 30%니까 1억 8천. 지분 투자액은 4억으로 변함이 없고, 지분 수익은 총 수익이 2억인데 1억 8천을 이자로 지급했으니까 2천만 원이 지분 수익이다. 2천 나누기 4억 하면 5%. 20%에서 5%로 줄었습니다.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 저당을 늘렸는데 지분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걸 우리는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전체 돈의 수익률이 20%인데 남의 돈을 30%에 빌려왔으니까 더 비싸게 빌려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부의 지렛대 효과다. 그러면 이럴 때 지렛대를 더 큰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큰 지렛대 효과, 더 큰 지렛대 9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9억의 30%인 이자는 2억 7천, 지분은 1억이 되겠고, 지분 수익은 총 수익이 2억인데 이자가 2억 7천이니까 지분 수익은 마이너스 7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천 나누기 1억 하면 마이너스 70%. 굉장히 지분 수익률이 떨어졌죠.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보려고 저당을 늘렸을 때, 금융을 늘렸을 때 지분 수익률의 변화폭도 그것에 따라 커집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때 20%, 5%, 마이너스 70%가 되듯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20%, 35%, 110%나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금융을 위해서 금융을 늘려나갔을 때 지분 수익률의 변화폭은 그만큼 커져갑니다. 이렇게 변화폭이 커져가는 걸 우리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금융적 위험.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 금융을 늘려나갔을 때 그것에 따른 금융적 위험도 따라 올라간다.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렛대 효과를 판단해봐라. 정의 지렛대 효과인지 부의 지렛대 효과인지 정도부도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 두 번째로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지분 수익률 계산은 아까 수익률 계산할 때 잠시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렛대 효과 판단 문제는 이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렛대 효과 판단은 누구의 입장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율로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으면 정의 지렛대 효과겠죠. 반면에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이렇게 낮다면 부의 지렛대 효과다.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과 이렇게 같다면 정도부도 아닌 효과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이렇게 낮다면 전체 돈의 수익률보다 남의 돈을 더 싸게 빌린 것이니까 그 효과는 지분 투자자한테 갈 것이고 지분 수익률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다. 반면에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다면 전체 돈의 수익률보다 남의 돈을 더 비싸게 빌린 것이니까 그의 효과는 지분 투자자한테 갈 것이고 이번엔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낮추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같다면 나머지 하나 지분 수익률도 같아지겠죠? 그러면
정도부도 아닌 효과가 된다. 정도부도 아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 총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다. 이런 모양이 되고, 반대로 부의 지렛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 총 수익률이 다음,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된다. 사실이 이렇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저당 수익률은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로. 그러면 이제 이 지렛대 효과 판단 문제에서 총 수익률이든 저당 수익률이든 지분 수익률이든 계산을 해서 저당 수익률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 보셨듯이 총 수익률 계산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총 수익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했죠? 그래서 꼭 집어서 지분 수익률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면 총 수익률을 계산해서 저당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지렛대 효과를 판단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다음은 금융위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레버리지 효과란 금융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란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2. 부채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0일 때에도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부채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0일 땐 저당이 없다는 소리고 저당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당연히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작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맞는 말입니다. 4.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지렛대 효과는 금융을 눌림으로써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고 했죠? 이때 부의 지렛대 효과뿐만 아니라 정의 지렛대 효과도 그 진폭은 커진다. 그 진폭이 커진다는 소리는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는 소리다.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4번은 맞는 말이죠. 5.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에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금이 저당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지렛대 효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자본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항상 일치한다. 맞는 말이죠?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으니까 저당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다. 2번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지렛대 효과는 금융의 지렛대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3.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때 차액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자 지급보다 자본 가치 증가가 더 크다는 소리니까 지렛대 효과를 본 것이니까 맞는 말. 4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의 금융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 금융을 빌리면 금융적 위험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이든 부의 지렛대 효과이든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 5.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발생한다고 했죠.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상기하면서 1번 부동산 투자 시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면
저당이 없다는 소리고 저당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다음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일치하는 경우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일치하다는 소리는 저당 수익률도 일치한다는 소리고 정도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3번 부채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0일 경우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이 0이면 저당이 없다는 소리고 저당이 없으면 금융이 없으니까 지렛대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4번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클 경우 4번이 답이죠.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고 총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니까 5번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경우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4번 문제 다음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지렛대 효과와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 가치가 20억 융자 금액이 6억 이때 이자율이 10% 투자 수익이 2억이라고 할 때 문제를 보시면 저당 수익률은 10%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서 구해야 될까요? 한번 총 수익률 계산해 보면 총 수익률은 총 수익이 2억이고 총 투자액이 20억이니까 2억 나누기 20억은 10%입니다. 그럼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네요.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 지분 수익률도 같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5번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수익률 10%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지렛대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 지렛대 효과는 금융의 지렛대 효과다. 그래서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다. 그리고 지렛대 효과 판단은 누구의 입장에서 한다고 했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한다고 했죠? 또한 지렛대 효과 판단은 비교 2로 저당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낮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높다면 부의 지렛대 효과, 만약에 둘이 같다면 정도부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수익률 계산. 지분 수익률 계산은 우리가 알고 싶은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분 수익과 지분 투자액을 계산해서 구해야 된다.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저당 수익인 이자를 뺀다고 했죠. 그리고 지분 투자액은 총 투자액에서 저당을 빼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것으로 지렛대 효과를 마치겠습니다.